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지쌤입니다. 우리 갑작스럽게 하게 된 온라인 수업이지만 이번 주에도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되는 지문은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이라는 제목의 과학 지문의 글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 교과서로는 176쪽에 나와 있는 지문입니다. 자, 우리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스스로 한번 읽어봤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글을 직접 읽어보고 독해 포트폴리오에 늘 하듯이 문단별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라고 요청을 했었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해봐서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요. 아마 다음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하게 될 거예요. 앞에서부터 함께 같이 지문을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꼼꼼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지난 시간에 문단별로 번호를 한번 붙여봤을 텐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목을 보면은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이라고 해서 생태계와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공존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예측하고 글을 읽기 시작할 수 있겠죠. 자, 첫 지문에 보면은 이 글은 주로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다 읽어봐서 알 겁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읽어보기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문단. 사람들은 흔히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쟁 구도를 설명할 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언급하고는 한다. 갑자기 다윈의 진화론 얘기를 하는 걸 보아서 앞으로 이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거구나 라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의 근원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이고 진화론은 이를 잘 뒷받침해주는 논리라고 생각한다. 누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의 근원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이고, 자, 약육강식이라는 건 우리가 약육, 강 할 때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식자가 먹을 식자지, 그치?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게 세상의 원리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적자 생존이라는 거는 적자가 적응하다 할 때 그 적자예요. 그래서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이고 진화론은 이를 잘 뒷받침해주는 논리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죠. 누가? 라고 얘기하면 보통 그렇게 생각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우리가 통념이라고 하죠. 바로 진화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런 거랑 진화론이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치만 과연 그럴까?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사실 진화론만큼 많은 오해를 받은 과학이론도 드물다라고 하면서 그거 다 오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미 읽어봐서 알겠지만 뒤에 내용들은 이게 왜 오해이고 그리고 어떤 오해이고 그 오해를 어떻게 반박하고 이런 내용들의 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단에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진화론에 대한 오해와 통념 이런 걸 제시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너네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진화론에 대한 오해와 그런 통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문단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어서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진화에는 우열관계의 바탕을 둔 특정한 방향이나 목적을 향하는 성질이 있다고 오해한대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밑줄을 쌤이 3개를 칠 거야. 한번 여러분도 형광펜을 들고 같이 밑줄을 쳐보도록 할게요. 좀 다른 색으로 바꿔
볼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읽은 방금 부분의 밑줄을 칠게요. 진화에는 우열관계의 바탕을 둔 특정한 방향이나 목적을 향하는 성질이 있다고 오해한대요. 그리고 즉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네요. 세월이 지날수록 여기도 밑줄 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생물체는 이전보다 더 훌륭한 것이 되어 이상적인 생물체의 모습에 한 발씩 가까워지며 그리고 열등한 존재는 진화를 거쳐 고등한 존재로 발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앞에서 했던 얘기 한 번 더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얼핏 보면 생물체가 진화를 거쳐 단순한 존재에서 복잡한 존재로 미숙한 개체에서 성숙한 개체로 바뀌는 듯 보여 진화가 발전과 개선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대요. 자, 얘들아, 쌤이 지금 분홍색으로 3번 밑줄을 쳤어요. 뭘 밑줄 친 걸까? 그렇지, 지금 쌤이 여기 하나, 둘, 셋. 이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똑같은 내용 바로 뭘 밑줄 친 거냐? 오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밑줄을 친 거죠. 밑줄 치느라 자세히 못 생각하면서 읽어봤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번. 진화에는 우열관계를 바탕을 둔 특정한 방향이나 목적을 향하는 성질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점점점 진화를 그러니까 안 좋은 거에서 좋은 걸로 점점 이렇게 목적을 갖고 그렇게 이동해 갔다. 발전해 나갔다. 이렇다고 우리가 보통 오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번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거야. 예전에 열등한 거에서 점점 훌륭한 것으로 나아지고 있다. 이걸 우리 보통 진화라고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또 한 번 세 번째 또 얘기했네요. 그래서 진화가 발전과 개선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대요. 이게 우리가 쭉 오해하고 있었던 내용을 이렇게 3번이나 걸쳐서 이야기를 해줬네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대. 생물체의 변이는 우연적인 사건이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 누적되다 보면 마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특정 개체만을 선별해낸 듯이 뛰어난 형질을 지닌 생물종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 여기 한번 괄호 쳐보도록 합시다. 때문이다 여기까지. 자, 지금 쌤이 가로친 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 오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표시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얘들아, 우리 쌤도 사실 이 글을 읽기 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진화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 과거에 열등했는데 점점 환경에 맞게 진화하다 보니까 더 발전되는 형태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진화론 아닌가? 우리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위에 오해의 내용으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여러 번 이렇게 우리가 보통 오해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설명했어요. 근데 이렇게 오해할 법해. 왜냐하면은 오랜 세월을 거쳐 누적되다 보니까 당연하게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의도를 가지고 선별해낸 것처럼 결국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뛰어난 형질을 지니는 생물종이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오해할 법도 했어 라는 오해의 원인을 밝혀주고 있죠. 자, 근데 아니래. 하지만 이는 생물체의 진화가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돼 선택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일 뿐 애초에 그런 결과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무엇이냐? 여기 한번 밑줄 쳐보도록 할게요. 또 다른 걸로 해볼까?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오해할 만했고 오해할 원인이 그럴 만했는데 이 사람 지금 반박하고 있지. 뭐라고 반박하냐면은 생물체의 진화가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일 뿐 애초에 그런 결과를 의도했다라는 건 아니야 라는 게 바로 이 사람의 반박이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봅시다. 우리는 진화라는 거는 안 좋은 거에서 좋은 걸로 진화하려는 원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했는데, 이 반박에서 보면요, 그거 아니라 그냥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국 더 좋은 우수한 그런 유전자가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애초부터 그런 걸 결과를 염두에 두고 일어나는 그런 게 진화론이라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뒤에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는 방식, 이게 바로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바로 뭐냐 하면은 자연선택이라는 거의 개념인데, 이 내용이 자연선택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뒤에 지문에 이어서 나옵니다. 미리 한번 언급된 거니까 이 내용을 한 번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지문에 아까 보통 우리가 통념으로 가지고 있는 진화론에 대한 생각을 문제 제기하는 게 첫 번째 문단이었죠. 자, 두 번째 문단은 이런 진화에 대한 글씨 왜 이래? 진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오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꺼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처음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1문단, 2문단까지가 처음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내용 구조도 정리할 때 더 잘 자세히 얘기해 줄 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이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 지금 우리 처음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오해했대. 그러면서 일반적인 통념을 여러 번 걸쳐서 이야기를 했죠. 너는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지? 라고 하면서 오해할 만해.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남았으니까 오해할 만해. 하지만 그거는 결과가 우연히 그래서 그런 것일 뿐 원래 의도가 그런 게 진화론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죠. 자기의 의견으로 반박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에 이어서 왜 아닌데? 이렇게 물어보겠지. 우리가 만약에 실제 대화를 하면은. 자, 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반박의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중간 부분에선 본격적으로 그게 왜 아닌지 반박의 근거들을 하나씩 이 사람이 풀어놓겠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3문단 이제 중간 부분 본격적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진화론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먼저 떠올린대요. 근데 사실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다윈이 아니라 동시대의 영국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였던 스펜서라는 사람이었대요. 자, 이 말은 다윈이 쓴 게 아니라 스펜서라는 사람이 처음 쓴 말이래. 자, 무슨 내용인지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당시 스펜서는 인간의 사회 발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생명체의 진화 이론을 끌어들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의 사회 발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윈의 이론을 빌려서 활용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나오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회 진화론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뒷부분에 이게 설명이 돼 있어요. 가로로 한번 묶어볼게요. 스펜서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즉 초유기체라고 한대요. 자, 유기체라는 건 뭐냐? 어떤 생물처럼 물질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조직체를 우리가 유기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생명체라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자, 근데 사람이나 동물이 유기체가 아니라 사회도 또 다른 유기체라고 볼 수 있대요. 즉 초유기체라는 용어를 썼네요. 초유기체에 대한 설명이 또 괄호로 나와 있네요. 꿀벌과 개미처럼 여러 개체가 모여서 하나의 큰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곤충을 사회성 곤충이라고 하면,
보면 사회성 곤충이 이루는 집단은 완전한 하나의 생물체처럼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데 이를 초유기체라고 한대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바로 사회진화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옆에 간단하게 도식화 한번 해볼까요? 쌤 오랜만에 찍다 보니 왜 내 맘같이 되지 않지? 자, 아까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꿀벌이랑 개미를 예를 들었는데 걔네 꿀벌이랑 개미들이야.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사회를 이루잖아. 이렇게 사회를 무리지어서 이루는 우리가 생명체를 사회성 곤충이라고 해보재. 사회성 곤충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이루고 있는 하나의 집단, 이게 하나의 사회가 되겠지, 그치? 근데 얘네도 하나의 생물체처럼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얘네도 그러니까 하나의 유기체. 그러니까 얘네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본다라는 게 바로 초유기체라는 용어래요. 조금 어렵죠? 자, 그러니까 다윈의 이론을 빌려온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헷갈리니까 이색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야? 사회가 생물체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면 사회의 발달 과정 역시 생물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자, 그러니까 사회가 생물체랑 비슷해. 그러면은 사회의 발달 과정도 생물체의 발달 과정과 비슷해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치? 자, 우리 이거 뭐예요? A가 비슷한 걸 보아서 B도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걸 우리 이런 걸 유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추, 바로 유비추론, 이게 줄임말이에요. 유추에 따른 농중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저 남자 내가 되게 좋아하는 짝사랑하던 남자애랑 되게 닮았다, 얼굴이. 그런 걸 보아서 왠지 내가 예전에 짝사랑하던 남자와 성격도 되게 비슷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지. 추측하면서 그걸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버리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비슷한 속성을 갖추고 있어서 또 다른 속성도 비슷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유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하면요, 이건 참고지만 여러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논증에는 귀납 논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역 논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가 유추, 방금 공부한 거 유추에 따른 논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귀납 논증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니까 결론이 이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 8반 친구들은 되게 착해. 8반 친구들은 되게 착해. 이렇게 결론을 먼저 얘기했어. 그건 바로 연역 논증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졸고 있는 영신이도 착하고 맨날 땡땡이 치는 재호도 착하고 그렇잖아 라고 하면서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걸 우리가 연역 논증이라고 하고요. 구체적 사례를 먼저 내시하면서 저기 보니까 석준이가 지각은 좀 하지만 되게 착해. 그리고는 저기 보니까 우리 반 부반장인 서준이도 굉장히 착해. 아, 결론. 8반 애들은 좀 착하구나, 이렇게 내리는 걸 귀납 논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논증의 방식은 이런 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지문에서는 유추에 따른 논증을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네요. 생물체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했듯이 사회도 단순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진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쥐가 고양이의 먹이가 되고 정어리가 갈매기의 먹이가 되듯이 단순하고 약한 동물은 복잡하고 힘센 동물의 먹이가 되고 사회적 약자는 권력과 힘을 가진 이에게 늘 수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리고 이를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이라는 말로 압축해냈대요.
이렇게 스펜서에 의해 다윈이 주장한 생물학적 진화론은 인간 사회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사회 진화론으로 확장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방금까지 쭉 읽었던 부분 있지.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은 측부터 지금 쭉 얘기했던 거 확장되었다. 여기까지.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까 봤던 우리가 사회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적자 생존. 약한 놈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강한 것만 살아남는 거야. 그리고는 점점점 이게 살아남는 애들을 방향으로 진화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적자 생존, 약육강식 이런 건 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얘기했던 게 아니라 그 개념을 빌려왔던 스펜서가 활용했던 얘기래요. 적자 생존, 약육강식은.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한 내용 있죠? 스펜서에 의해 다윈이 주장한 생물학적 진화론은 인간사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사회 진화론으로 확장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오해를 해왔던 거야.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윈의 진화론 개념이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 얘기였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설명하고 있죠. 자, 참고로 여기 보면 예시의 방법을 쓰고 있네요. 쥐와 고양이 얘기, 정어리, 갈매기 얘기 이런 건 예를 들어 설명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 보면은 우리 지금 3문단에서는 지금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의 핵심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약육강식 그리고는 적자 생존 이런 개념이 바로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서 왔던 내용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문단 보도록 합시다. 애초에 스펜서가 말했던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어째서 다윈이 말한 것으로 왜곡되었는지는 알 수 없대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왜곡됐는지는 알 수 없는데 다윈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대. 자신의 책 어디에서도 약육강식에 관한 이야기를 한 바가 없다. 적자 생존이라는 단어 역시 종의 기원, 이거 다윈이 쓴 책 이름이죠. 초기 판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오히려 종의 기원 제5판,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한 번 내고 여러 번 다시 재판 이렇게 하는데 5번째 또 재판 나왔을 때 그때서야 다윈 재판을 하면서 우리가 좀 부족한 내용이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에 조금씩 첨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5번째 판본을 찍을 때쯤에 돼서야 다윈은 스펜서가 말한 적자 생존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서 채택을 했을 뿐이래요. 그래서 이전에 다윈이 진화론에서 오히려 사용했던 단어는 뭐였냐면 바로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이래요. 자, 밑에 참고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하고 있었는데 너네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이랑 조금 헷갈렸던 거야. 다윈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근데 오히려 스펜서가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이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근데 다윈의 진화론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 오히려 얘가 주로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건 바로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이야. 그리고 뒤에 보면 여러분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다윈의 진화론에서 주로 다루는 개념은 유전의 어떤 다양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따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같은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 4문단의 중심 내용은요. 좀 기네. 약육강식과 척자생존이라는 용어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진실이라고 해둡시다.
너네 그래서 이때까지 왜곡된 인식을 알고 있었던 거야. 진실은 그게 아니라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이 다윈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어. 이런 부분이었죠. 자, 오문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실 다윈이 주목한 지점은 생물체에 일어나는 변이의 다양성이었다. 여기 또 나오죠? 쌤이 아까 유전의 다양성이라고 그랬나? 변이의 다양성이에요. 나 과학 무지자라 가지고 잘못 얘기했네요. 변이의 다양성. 자, 이 사람이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개념이기 때문에 밑줄 한번 쳐주도록 합시다. 자연선택, 변이의 다양성.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계속 이어서 볼게요. 특히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체는 암수 유전자를 섞어야만 후손을 낳을 수 있는 특성상 조금씩 다른 자손을 낳는다. 얘들아, 여기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 변이의 다양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줘요. 자, 봅시다. 유성생식이라는 거는 암수가 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그런 생식을 우리가 유성생식이라고 한대요. 자, 여기 옆에 오른쪽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체는 암수 유전자를 섞어야지만 후손을 낳을 수 있대. 근데 두 유전자가 섞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특성상 조금씩 다른 자손이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자손은 또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또 살아가기 시작한대.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보면 엄마랑 아빠랑 나를 낳았는데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낳았지만 나랑 내 동생이랑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또 나랑 내 동생이 경험하는 환경도 조금씩 다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요. 요거를 유전적 요인에 의한 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환경적 요인에 의한 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변화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변화하니까 그 가운데서 아무래도 주변 환경에 조금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아무래도 살아남게 되겠지, 그치? 바로 얘가 자연 선택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런 애가 아무래도 잘 살아남아서 자연 선택의 대상이 된 거야. 그런 애들이 살아남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커지겠죠. 살아남았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변이로 인한 차이가 조금씩 거의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계속해서 살아남은 애들이 또 유전자를 물려주고 또 살아남은 애들이 또 유전자를 물려주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차이가 커져서 오랜 세월 동안 변이가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것이 굳어져서 그 생물종의 특징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얘들아, 요 오문단에서는 보니까 쭉 생물체에 일어나는 어떤 변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부분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글의 논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오문단에서 중심 내용은요. 다윈은 어디에 주목했냐면은 변이라는 것에 주목을 했고요. 그 변이에서 일어나는 다양성에 주목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다양성의 변이가 일어나는 그 과정을 하나씩 설명을 했죠. 자, 우리 조금만 더 보도록 합시다. 한 문단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다윈은 그래서 이러한 변이가 쌓여서 점차 환경에 더 잘 적응된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했대요. 우리 앞에서 근데 했던 얘기 떠올려 봐봐. 앞에서 했을 때 이렇게 의도적으로 더 나아져야지라고 하면서 어떤 목표를 통해서 이렇게 열등한 게 우수한 유전자로 바뀌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남는 게 우수하게 진화한 그런 애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겠죠.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다윈은 이런 게 이렇게 적응된 방식으로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했대. 하지만 주의해야 돼. 더 잘 적응한 방식이 오로지 한 가지뿐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 더 잘 적응한 방식이 한 가지 방식뿐. 그러니까 나머지는 열등하고 우수한 딱 한 개가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 이 사람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연 선택의 다양성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보면은 적응해서 살아남은 개체는 절대적으로 우수한 한 종류가 아니라 다양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윈은 얘들아 우리 큰 따옴표 이런 거 쓴 거 뭐라 그러지? 그렇지, 인용의 방법을 쓰고 있죠? 다윈이 책에서 했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네요. 변화는 생명체가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서 번식 행위를 통해서 우연히 이루어진대. 우연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외부의 힘이 개입하여 작용하지 않으며 모든 생명체는 우열이 없다. 이렇게 썼대요. 그럼 우리 아까 스펜서가 얘기했던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 개념이랑 좀 다르네.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살아남은 애들, 얘도 다 우열이 없이 다양하게 이렇게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지, 어떤 열등한 것은 다 무너지고 우수한 유전자 하나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개념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디에서도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열등하며 강자가 약자를 짓밟아도 좋다는 뜻은 담겨 있지 않대요. 다윈은 다양한 생물종을 관찰한 뒤 생물체를 있게 한 원동력은 환경에 적응하며 얻게 된 다양성이라는 결론에 내렸다라고 이야기했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밑줄 한번 쳐둡시다. 다윈의 이 핵심 내용은 결국에 다양성, 생물이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은 어떤 변이의 다양성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그래서 생물체를 있게 한 원동력이 변이의 다양성.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요. 쌤이 하는 지문마다 조금 어렵네, 그치? 우리 저번에 근대 과목 할 때도 약간 어려웠다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과학 지문도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쌤이 어려운 지문을 좀 맞게 됐네요. 자, 그래서 더 하면 머리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위해서 6문단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고생 많았습니다.